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간단한 법칙을 안다면 돈을 벌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6천년 전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바빌론을 풍요롭게 한 그 법칙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 도서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조지 S. 클레이스는 1874년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고 퇴역 후 출판 업계에 뛰어들어 상당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최초의 도로 지도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926년부터 바빌론의 우화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재테크에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를 써서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클레이슨이 쓴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을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12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 사나이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 사나이. 먼 옛날 바빌론이란 도시에 아카드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까닭에 그의 이름은 바빌론을 넘어서 바빌로니아 방방곡곡에까지 알려졌다. 그는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부자였다. 그런데도 그의 재산은 나날이 늘어만 갔다. 마침내 어린 시절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다. 아카드, 자네는 우리보다 훨씬 운이 좋았던 모양일세. 우리는 먹고 사느라 발버둥 치고 있건만 자네는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으니 말일세. 우리는 그저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의 옷을 가족에게 입히고 흔해 빠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건만 자네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희귀한 음식을 즐기고 있으니 말일세. 하지만 옛날에 우리 모두가 똑같았었네. 우리는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웠고 똑같은 운동을 하며 자랐네. 그리고 공부에서나 운동에서나 자네가 우리보다 나은 것은 없었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네. 자네는 우리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네. 우리 생각에는 자네가 우리보다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어째서 자네를 선택했을까?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건만 어째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자네에게만 엄청난 재산을 안겨준 걸까? 아카디는 친구들의 불평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래, 젊은 시절까지 우리는 똑같았지. 그런데 자네들이 아직까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자네들이 재산을 모아가는 법칙을 몰랐거나 아니면 그 법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걸세.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구에게도 영원한 재물을 허락하지 않는 심술궂은 여신이네. 어쩌면 노력 없이 얻은 황금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파멸시키는 침판자이기도 하다네. 게다가 그 여신은 우리가 황금을 두서없이 낭비하도록 만들기도 하네. 그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벌어들인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걸세. 아무런 보람도 없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재산을 펑펑 써대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걸세. 반면에 정반대인 사람들도 있네. 지독한 수전노인 사람들. 그들의 괴짝에 들어간 돈은 도무지 나올 줄을 모르네. 그들은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왜 그렇겠나? 그들은 돈을 다시 벌어들일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나? 도둑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도 편할 데가 없을 걸세. 그야말로 공허한 삶이 아니겠나.
돈을 쌓아두고도 그처럼 불행하게 지내야 하니 말일세.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네. 손쉽게 황금을 벌어들일 뿐 아니라 나날이 더 많은 황금을 벌어들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물론 이런 사람은 국수수에 불과하지. 나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소문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네. 하지만 갑자기 커다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결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네. 친구들은 아키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알고 있기에도 갑자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결코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카드에게 그처럼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을 물었다. 아카드는 빙긋이 미소 지으며 친구들에게 그 비밀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카드가 들려준 그 비밀은 다음과 같았다. 젊은 시절 나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안겨주는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았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돈이 바로 힘이었네. 돈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돈이 있어야 집안을 멋진 가구로 장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돈이 있어야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장신구를 살 수 있고 반질대는 대리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돈이 있어야 신을 위한 웅대한 신전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확실히 돈이 있어야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네. 돈이 있어야 세상을 즐겁게 살면서 우리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순간 나는 비로소 삶의 목표를 뚜렷이 정할 수 있었네.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이나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그저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싸구려 옷으로 만족해버리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평생 가난한 사람과 뒹굴며 살면서 허망한 웃음에 만족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어떤 연회장에서나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네. 자네들도 알고 있듯이 나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었네. 재산을 물려받을 희망이라곤 조금도 없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었네. 그렇다고 특별한 지혜나 권력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네. 그러나 나는 내 운명을 탓하지 않았네. 대신에 내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시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남아도는 것이라 생각하지. 자네들은 어떤가? 자네들도 마찬가지였네. 자네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시간을 덧없이 보내버렸네. 생각해보게.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아내와 자식,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공부란 무엇인가? 옛 현이는 두 가지 공부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네. 하나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세. 그래서 나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네.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내는 즉시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네. 우리가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양지에 산다고 해서 마냥 햇살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 현명한 짓이겠는가? 양지가 언제까지나 양지일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것은 세상의 이치였네. 양지가 음지로 변한 후에 슬퍼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시청에 일자리를 얻어 필경사가 되었네. 매일 밤늦도록 토판에 글을 새기면서 열심히 일했네. 매일 죽도록 일했지만 수입은 보잘것 없었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밖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구레한 것을 구입하느라 저축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 하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 어느 날 대금업자인 알가미 씨가 시청을 찾아와서 9번째 법을 복사해달라고 하면서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
이틀 내에 복사본이 필요하네. 시간 내에 해주면 동전 2닙을 사례로 주겠네. 그래서 나는 밤늦도록 그 복사본을 만들었네. 하지만 9번째 법은 너무나 길어서 이틀 후 알가미 씨가 복사본을 찾으러 왔을 때까지 완성시킬 수 없었어. 그는 무척이나 화를 내더군. 아마 내가 그의 노예였다면 죽도록 맞았을 걸세. 하지만 누가 감히 시청 직원에게 손찌검을 할 수 있었겠나. 나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네. 알가미 씨 선생님, 당신은 부자입니다. 제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밤을 하얗게 새더라도 9번째 법을 내일 아침까지 복사해 놓겠습니다. 알가미 씨는 내게 은근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하더군. 대담한 녀석이로구먼.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세. 우리는 그런 것을 거래라고 부른다네. 그렇게 거래가 성립되었고 나는 밤을 꼬박 세우면서 토판에 9번째 법을 새겼네. 등이 뻐근하고 심지어는 냄새에 머리까지 찌근거렸지만 일을 멈추지 않았네. 눈까지 가물대더군.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알가미 씨가 시청을 찾아왔을 때 나는 완성된 토판을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시겠죠? 자네가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약속을 지켜야겠지. 이제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겠네. 나도 이제 늙었어. 늙으면 누군가 말을 하고 싶어지는 법이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몸소 터득한 삶의 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걸세.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고리타분한 이야기나 해대는 귀찮은 사람으로만 생각해버리지. 늙은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이야기라고 열심히 전해주려 하지만 정작 젊은 사람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지혜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하지만 오늘을 밝혀주는 태양은 자네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 세상을 밝혀주었던 태양이고 미래에 자네 손자가 어둠 속을 지나갈 때에도 빛을 던져줄 태양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알가미 씨는 잠시 숨을 돌린 후 이야기를 계속하더군.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늘을 환히 밝히면서 지나가는 유성과도 같은 것일세. 그렇지만 유성의 빛은 덧없이 사라지고 말지 않는가. 하지만 노인의 지혜는 하늘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선원들에게 항로를 알려주는 별과도 같은 것일세. 내 말을 자네 가슴에 꼭 새겨두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자네에게 말해줄 진리를 결코 깨닫지 못할 테니까. 자네가 어젯밤을 꼬박 세우면서 일했던 것이 헛일이었다고 후회하고 말 걸세. 그리고 알가미 씨는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힘이 설린 목소리로 말했네. 부자가 되는 첩경은 간단하네. 버는 것보다 덜 쓰게. 자네가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게. 그럼 자네는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될 걸세. 그리고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물었지.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만으로도 가난한 양치기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비밀이었네. 하지만 제가 번 돈을 전부 저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입어야 하는 옷은 어떻게 하려나? 자네가 신어야 하는 신발은 어떻게 하려나? 먹는 것은 어떻게 하겠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바빌론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달 봉급을 받기 위해서 자네는 어떻게 했나?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 자네가 번 돈을 모두 저축하겠다고? 바보 같은 소리.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노력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네. 누구나 흘린 땀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법일세. 노예도 마찬가지야.
주인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받지 않는가? 오늘부터 자네가 번 돈에 일화를 꾸준히 저축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게 될 것 같은가? 나는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고 대답했네.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1년치 봉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절반밖에 맞추지 못했네. 자네가 저축한 돈은 자네를 위해 일해줄 노예와도 같은 것일세. 자네가 저축한 돈을 자네가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밭에 뿌린 씨앗과도 같은 것일세. 자네도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걸세. 돈이 돈을 버는 법일세. 자네가 꿈꾸는 풍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게. 알가미 씨는 잠시 내 반응을 살피더군.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여 말했네. 내가 자네를 속인다고 생각하는구먼. 하지만 자네가 내 말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는 자네가 어제 밤새 일한 것을 1000배 이상으로 갚은 셈이네. 자네가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게. 쥐꼬리만큼 벌더라도 적어도 10분의 1을 저축해야 하네. 가장 먼저 자네 자신에게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게.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사지 말게. 먹을 것과 자선을 베풀 것은 따로 떼어두게. 재산이란 나무와도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걸세. 자네가 저축하는 첫 돈의 재산이라는 나무로 성장해갈 씨앗이라고 생각하게. 자네가 그 씨를 빨리 뿌릴수록 나무도 그만큼 빨리 성장하게 될 걸세. 자네가 저축이라는 자양분과 물로 정성을 기울일수록 그 나무는 그만큼 빨리 성장할 걸세. 그래야 그 나무가 드리워준 그늘을 즐기면서 자네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 후에 알가미 씨는 토판을 들고 돌아갔네. 나는 그가 말해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상당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그의 말대로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네. 봉급을 받을 때마다 10분의 1을 떼어서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만큼의 돈이 없어도 예전보다 돈에 쪼들리지 않았네. 그만큼의 돈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나는 아주 조그만 차이의 중요성을 깨달았네. 감추어둔 돈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외국 땅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장사꾼들이 보여줄 때마다 그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없지 않았네. 하지만 나는 혀를 깨물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네. 1년이 지났을 때 알가미 씨가 나를 찾아왔더군. 그리고 빙긋이 웃으면서 물었네. 젊은이, 내가 말한 대로 지난 1년 동안 자네가 번 돈에서 10분의 1을 착실히 저축했나? 나는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었지. 그럼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는 내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며 다시 물었네. 잘했군 그래. 그 돈을 어떻게 했나? 벽돌 상인인 아주무르에게 주었습니다. 곧 페니키아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길래 그곳에서 희귀한 보석을 사오라고 그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그 보석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내 대답에 알가미 씨는 화를 버럭 내면서 나무라더군. 바보 같은 짓을 했군. 벽돌 상인이 보석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나? 별자리 점을 치려고 빵장수에게 가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점성술사를 찾아갈 거네. 자네는 1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허공에 날린 거나 다름없네. 재산이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린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는 말게. 나무를 다시 심게. 다시 시작하라는 뜻일세. 다음에라도 보석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다면 보석상인을 찾아가게. 양에 대해 알고 싶다면 목동을 찾아가게. 조언은 누구에게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조언만을 선별해서 듣도록 하게. 저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저축에 대해 가치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겠나?
그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엉뚱한 객설만 듣고 자네가 힘겹게 모은 돈을 금방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걸세. 이렇게 말한 후 알가미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청을 빠져나갔네. 그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되어 돌아왔네. 페니키아에는 사기꾼들이 많았는지 아주 모르는 보석처럼 보이는 유리 조각을 잔뜩 들고 왔더군. 하지만 알가미 씨가 당부했듯이 나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네. 다시 10분의 1씩을 착실히 모았네. 그것도 습관이 되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더군. 다시 1년 후 알가미 씨가 필경실까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군. 그래,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 많은 발전이 있었나? 그랬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착실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방패 상인인 아가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마다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잘했군. 아가르에게 받은 이자를 어떻게 쓰고 있나? 덕분에 달콤한 꿀과 포도주, 맛있는 빵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홍빛 옷도 한 벌 샀습니다. 다음번에 받는 이자로는 제가 타고 다닐 당나귀를 사려고 합니다. 내 대답에 알가미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더군. 자네가 힘들게 모은 돈에서 도단한 새싹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구먼. 그 새싹이 자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그 새싹이 다른 새싹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돈이 돈을 벌어주는 법이네. 돈으로 돈을 벌게. 그럼 자네도 언젠가 마음껏 잔치를 벌일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알가미 씨는 내 곁을 떠났네. 그로부터 2년 동안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네. 그는 그새 몰라보게 주름살이 늘었고 눈꺼풀이 축 늘어져 묵척이나 늙어 보였네. 아카드, 자네가 꿈꾸던 재산을 모았나?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모았습니다. 그 돈이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돈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벽돌 상인에게 아직도 조언을 받고 있나? 벽돌에 가난한 그에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아카드, 내가 가르쳐준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군. 내가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었던가? 버는 것보다 덜 써라가 첫 번째 교훈이었지. 두 번째는 자네가 구하는 조언에 합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것이었네. 끝으로는 돈으로 돈을 벌어라는 것이었지. 그래, 자네는 이 교훈들을 훌륭하게 실천한 것 같구먼. 자네는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일세. 이제 자네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겠군. 나는 늙었네. 내 아들 녀석들은 돈을 써대기만 할 뿐 제 손으로 벌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네. 관리해야 할 것은 많은데 내가 늙어서 이제는 모두 감당할 수가 없구먼. 어떤가? 자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자네가 니프루에 가서 그곳 땅을 관리해준다면 자네를 내 동업자로 생각해서 내 재산의 일부를 자네에게 떼어주겠네. 그래서 나는 필경사 일을 그만두고 니프루로 가서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기 시작했네. 정말 엄청난 재산이더군. 나는 꿈이 있었고 재산을 관리하는 3가지 법칙을 완전히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더 크게 불려줄 수 있었네. 물론 나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지. 그리고 알가미 씨가 어둠의 땅으로 떠났을 때 그의 유언에 따라 나는 일정한 몫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네. 아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자 한 친구가 말했다. 결국 자네는 운이 좋았던 걸세. 알가미 씨가 자네에게 상당한 유산을 물려주었으니까 말일세. 그럴까? 내가 그를 만나기 전부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4년 동안 내가 번 돈에서 10분의 1씩을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보여주었던 내 단호한 결심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오랫동안 물고기의 습성을 연구한 덕분에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물을 가득 채우는 어부를 그저 운이 좋은 어부라고만 말하겠나?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오만한 여신일세. 다시 말해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지.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래, 자네는 1년 동안 모은 돈을 허망하게 날려버린 후에도 좌절하지 않은 굳센 의지를 보여주었네. 그래, 자네는 남다른 의지력을 지닌 친구야. 아카드가 말했다. 의지력이라 말했나? 하지만 의지력이 전부는 아닐세. 의지력이 강하다고 낙타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질 수 있겠나? 황소가 끌 수 없는 짐을 끌 수 있겠나? 의지력은 자네들이 성취하려는 목표까지 줄기차게 매진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에 불과한 것일세. 나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목표를 세우면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않네. 사소한 일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나? 언젠가 나는 이런 결심을 했네. 앞으로 100일 동안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조약돌 하나를 집어 강에 던지리라. 그리고 결심한 바로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했네.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나는 무심코 그 다리를 건너고 말았네.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나? 내일 조약돌 2개를 던지면 똑같잖아. 오늘은 그냥 넘기자고.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하나? 아니었네. 나는 발걸음을 되돌려 조약돌을 집어서 강에 던졌고 20일째 되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아카드, 쓸데없는 짓이야. 매일 조약돌을 강에 던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그냥 조약돌들을 잔뜩 집어서 강에 던지면 끝나잖아. 하지만 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네. 일단 목표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아갔네. 그리고 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려운 일은 시작조차 않으려고 했었네.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물었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자네가 말한 대로 부자가 되는 길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것이어서 누구라도 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는 부자가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아카드가 대답했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곳에서 재산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법이네. 가령 어떤 부자가 멋진 저택을 짓는다면 그가 대가로 지불한 돈이 어디로 가겠나. 벽돌 상인이 그 몫을 챙길 테고 인부가 그 몫을 챙길 거네. 물론 예술가도 한몫 챙기겠지. 말하자면 그 저택을 짓는데 땀을 쏟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몫이 돌아가네. 그러나 저택이 완성된 후에는 어떻게 되겠나? 저택을 짓는데 지불한 액수보다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지지 않을까? 게다가 그 저택들이 들어선 땅은 어떻게 되겠나? 공터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겨지지 않겠나? 재산은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법일세. 재산의 한계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나? 페니키아 사람들이 해상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황무지에 그처럼 찬란한 도시들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그런데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겠나?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중년에 이르렀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는데 말일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좋겠나? 알과미 씨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을 자네들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싶네. 첫째, 내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무조건 저축한다. 나를 위해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렇게 중얼거리게. 점심을 먹고 나서도 그렇게 중얼거리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렇게 중얼거리게.
매일 매시간 그렇게 중얼거리게. 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그 말이 자네들 가슴에 새겨질 때마다 틈나는 대로 그렇게 중얼거리게.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말게. 아니, 머릿속을 이 생각으로만 채워버리게. 자네들 판단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만큼을 저축하게. 하지만 적어도 10분의 1이 넘어야 하네. 필요하다면 소비 습관을 바꾸게.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10분의 1을 떼어서 어딘가에 모아두게. 그렇게 한다면 자네만이 알고 있는 보물을 가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질 걸세. 돈이 한 푼씩 늘어갈 때마다 자네의 기쁨도 그만큼 늘어날 걸세. 삶의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될 걸세.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욕에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늘어난 수입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저축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둘째로, 돈이 돈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돈을 자네의 노예로 만들게. 돈으로 돈을 만들게. 그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다시 돈을 만들게. 미래를 위해 안전한 수입원을 찾아보게. 주변의 노인들을 눈여겨보게. 자네들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모은 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하게. 지나친 고리를 약속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그런 사람은 10중 8구 사기꾼이니까. 그렇다고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되네. 조그만 푼돈이라도 정기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그 돈이야말로 자네들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생각하게. 그 돈을 아낀다면 더욱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선을 게을리하지 말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에 담긴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네. 그리고 합당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게. 하루 일과가 돈을 다루는 것이 직업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게. 내가 벽돌상인인 아즈무르에게 보석에 대한 판단을 맡겼던 것처럼 엉뚱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낭패를 볼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수익이 적더라도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하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라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저축하겠다고 결심하고 궁핍하게 살지는 말게. 총 수입에서 10분의 1 이상을 저축할 경우에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저 10분의 1을 저축하는 것에 만족하게. 자네 수입에 걸맞은 삶을 살게. 그렇다고 절대 인색한 사람이 되지는 말게. 돈 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네.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세상인가. 이런 세상을 마음껏 즐겨야 되지 않겠나. 친구들은 아카드에게 고맙다고 말한 후에 그의 집을 나섰다. 상상력이 부족해서 아카드의 조언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걸을 뿐이었다. 그 중에는 아카드가 옛 친구이기는 하지만 부자가 된 이후로 거만해졌다고 빈정대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친구들도 있었다. 그들은 알가미 씨가 아카드를 필경실까지 찾아간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아카드의 행실에서 밝은 빛을 찾아 가난의 어둠을 벗어나겠다는 굳은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 빛을 찾았을 때 아카드는 절호의 기회를 만날 수 있었다. 그랬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신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그 이후에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아카드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아카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알가미 씨가 그에게 가르쳐준 지혜와 그가 살면서 터득한 지혜를 아낌없이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친구들이 모은 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하도록 도와주었다. 덕분에 그들은 힘겹게 모은 돈을 잃지 않았고 배당금을 나눠주지 못하는 곳에 돈을 묵히지 않을 수 있었다. 알가미 씨가 아카드에게
그리고 아카드가 그들에게 전해준 진리를 깨달았던 그날이 친구들에게는 가난을 털고 일어나 부자의 길로 들어선 전환점이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책에는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비결,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황금의 5가지 법칙, 바빌론의 대금업자, 바빌론의 성벽, 바빌론의 낙타상인, 바빌론의 토판, 바빌론에서 가장 운수 좋은 사나이, 바빌론의 역사, 옴기니의 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모두 읽어보니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실천이 중요하겠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